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 선언을 희한하게 했습니다. 오 전 시장은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에게 국민의힘당 입당 또는 합당을 촉구하면서 그러지 않을 경우 자신이 서울시장에 출마하겠다고 했는데 마치 협박하는 것처럼 들립니다. 그런데 이 얼토당토 않는 협박성 발언에 안철수 대표가 잘도 합당하겠습니다. 일각에서는 무상급식 주민투표로 서울시장직을 내던진 오 전 시장이 자신의 보궐선거 출마를 위한 명분 쌓기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오 전 시장은 2011년 초등학교와 중학교 무상급식 찬반 주민투표가 투표율 미달로 무산되자 책임을 지고 서울시장직을 자진 사퇴했는데 10년 만에 서울시장에 재도전하기 위해 안철수 대표를 정치적으로 이용했다는 것입니다. 오세훈 전 시장의 이런 방법은 당당하지도 않을 뿐더러 매번 이렇게 뭘 자꾸 거는 걸 보니 내기 광으로 보여지네요. 김진호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장 후보자가 위장전입 논란에 휩싸였습니다가 아니라 자신이 위장전입 한 게 맞다고 실토했습니다. 고위공직자들 수사하는 기관의 수장이 위장전입을 했으니 김진욱 처장 후보자는 본인 자신부터 수사해야겠네요. 유상범 국민의힘당 의원이 7일 김진욱 공수처장 후보의 인사청문 요청안을 분석한 결과 김 후보자는 2003년 5월부터 9월까지 서울 동작구 사당동 K아파트 107동에 전입했습니다. 그러나 김 후보자 배우자의 주민등록 서류를 살펴보면 배우자와 생후 6개월의 자녀는 같은 시기인 2003년 5월부터 서울 서초구 방배동 H아파트 103동에서 살았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위장전입이거나 김 후보자가 생후 6개월 된 자녀와 배우자를 두고 별거한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되는 대목입니다. 의혹이 일자 김진욱 후보자 측은 후보자는 부모님 아파트 전세권 설정을 위해 사당동 K아파트로 주소만 이전한 것이고 실거주지는 방배동 아파트였다고 해명했습니다. 위장전입을 자인한 셈입니다. 김 후보자뿐만 아니라 김 후보자 양친의 위장전입 정황도 파악됐습니다. 김 후보자 모친은 김 후보자의 주민등록상 주소가 사당동이었던 2003년 5월에서 9월 사이인 6월에 해당 거주지로 전입했습니다. 모친은 전입 17일 만에 김 후보자 부친의 주민등록상 주소인 방배동으로 전입했고 약 2개월 후인 9월 다시 사당동 아파트 107동으로 거주지를 이전했습니다. 김 후보자 모친의 주소가 수차례 바뀌는 동안 김 후보자 부친의 서류상 주소는 방배동이었습니다. 이와 관련해 김 후보자 측은 양친은 2003년 6월부터 사당동 아파트에서 실거주했지만 부친이 이전에 살던 방배동 아파트 입주자 대표단 임원으로 활동했기 때문에 주민등록은 그쪽에 뒀다며 김 후보자 부모의 위장전입도 사실상 시인했습니다. 이사를 갔으면 전에 살던 아파트 입주자 대표단 임원을 그만두는 게 상식인데 이런 해명은 또 살다 처음 들어보네요. 김진호 공수처장 후보자는 앞서 전해드린 2003년 위장전입 사례 외에도 1997년과 2014년에서 15년 주소 이전 문제로 위장전입 의혹이 제기된 상태입니다. 세 차례 모두 위장전입을 했다면 위장전입을 밥 먹듯이 했다는 건데 문재인 정부는 2005년 7월 이후 2회 이상 위장전입한 경우를 7대 고위공직자 인사 배제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위장전입을 극도로 싫어하는 문재인 정부가 김진욱 공수처장 후보자에겐 어떤 자태를 들이댈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대한민국 국가인권회가 최근 발간한 5개년 보고서에서 2017년 유엔이 권고했다며 향후 과제에 북한인권법 폐지를 포함시켰습니다. 당시 유엔의 권고 심의에 참여한 99개국 중 북한인권법을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낸 국가는 북한뿐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인권위가 북한 입장을 근거로 북한인권법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나 다름없게 되겠죠. 북한의 주장을 갖다 써놓고 유엔 입장이라고 한 인권위 소식은 강추천 기자가 보도합니다. 인권위는 지난 5일 홈페이지에 인권증진행동 전략을 공개하고 유엔 인권조약기구 및 보편적 정례검토 주요 권고 향후 과제 중 하나로 북한인권법 폐지를 꼽았습니다. 이 보고서는 지난 2017년 심의된 유엔 인권이사회의 한국인권 국가별 정례검토에서 국가보안법과 북한인권법을 폐지하라고 권고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인권위의 설명과 달리 2017년 95개국이 내놓은 218개의 권고 중 북한만 북한인권법 폐지를 권고했습니다. 미국, 독일 등 일부 국가가 국가보안법에 대해서는 개정이나 재검토를 권고하긴 했지만 북한인권법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인권위는 해당 보고서가 99개국 중 북한이 유일하게
자신들을 향한 법에 대해 반발한 것을 마치 유엔의 권고인 것처럼 밝힌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북한 인권 활동이 북한 정권에 대한 공격으로 활용될 우려도 제기된다는 표현도 담겼습니다. 보고서는 피기업 공무원 사망 사건 등이 사회적 분노를 야기했다면서 북한 인권 개선 활동이 북한 주민 인권의 보호 증진 목적이 아닌 북한 정권에 대한 공격으로 활용될 우려도 제기된다고 명시했습니다. 북한 인권을 개선하려 할수록 북한의 공격이 심해진다는 것입니다. 마치 북한을 더 화나게 하지 않도록 건드리지 말고 제발 좀 가만히 있으라는 권고처럼 들립니다. 지금 이 뉴스를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이 추천 버튼을 눌러주시길 바라는 뉴스데일리 베스트 강추천입니다. 아직 저희 채널을 구독하지 않으신 분 계시다면요. 구독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알람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연말 모임에서 코로나 방역수칙 위반 논란에 욕을 바가지로 먹으며 자가격리 중인 더불어민주당 황운하가 도대체 뭘 사과하라는 것이냐고 반문했습니다. 야당이 황운하의 사과를 요구하자 황운하가 되려 잘못한 게 없다는 취지의 반응을 나타낸 것인데, 당시 황운하와 동석해 식사와 술을 마신 사람들과 관련한 확진자는 모두 7명입니다. 니네 문재인 정부가 정해놓은 5인 이상 집합금지를 어긴 데다가 확진자까지 여러 명 배출해놓고 어떻게 이런 적반하장식 태도를 보일 수 있냐는 비판이 나옵니다. 보도에 김자효 기자입니다. 황운하는 7일 페이스북을 통해 도대체 뭘 사과하라는 건지 도무지 이해하기 어렵다며 저질스러운 정쟁에 휘말리지 않으려 참고 또 참았는데 저급한 정치의 끝이 보이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확진자를 미리 알아보지 못한 전지전능하지 못함을 반성하라는 것인가. 근거 없는 의심만으로 명예훼손을 일삼으며 저급한 정쟁을 부추기는 정치는 누구를 위한 정치냐고 저급한 글을 썼습니다. 앞서 6일 박기영 국민의힘당 부대변인은 황운하를 향해 끝까지 사과 안 하실 겁니까? 라는 제목의 논평을 냈습니다. 박 부대변인은 5인 이상 집합금지 위반 논란을 불러온 황운하 의원 식사 모임 확진자가 7명으로 늘었다며 황운하발 감염으로 불러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까지 있다고 질타했습니다. 황운하는 언론을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황운하는 언론은 확진 7명 발생과 저와 무슨 인과관계라도 있느냐 제목을 뽑았다며 없는 의혹을 어거지로 만들어내며 명예훼손을 일삼는 야당과 언론은 검찰과 닮았다고 했습니다. 의심이 가는 일이 발생했기 때문에 의혹이 자연스럽게 생기는 건데 황운하는 의혹을 어거지로 만들었다네요. 그렇게 억울하면 의혹이 생기는 일을 하지 않으면 된다고 황운하에게 말해주고 싶습니다. 뉴스데일리 베스트 김자유입니다. 뉴스데일리 베스트는 구독자 여러분의 소중한 구독료를 운영합니다. 여러분의 자발적 구독료 참여를 기다립니다.